그리고 어제 내란 특검 브리핑 내용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의 그 검찰 특수본에서 윤석열 처음 기소할 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나 검사들의 연속 탄핵 추진 등이 있어서 이 사람이 비상경험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네. 적시를 했었는데 네. 지금 어제 브리핑을 보면 그 추가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측면들이 있다. 기존에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김건희 관련된 수사가 더 많이 진행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뭔가 더 입증이 더 된다면 공소장 변경도 가능할 것 같고 어찌 보면 변경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뭐 벌써부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왔지만 김건희는 민간인이니까 알선수재로 적용을 하고 했었잖아요. 네. 구속영장에도. 그런데 김건희 얼굴 보고 돈 주는 사람은 없어요. 예. 결국은 윤석열, 공무원 윤석열이지. 그러니까 공범이거든. 대통령이란 자리 때문이었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뇌물 받은 거에 김건희 민간인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가 뇌물 받는 건데 최순실 민간인이 같이 공범이다. 예. 정유라 말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알선수재죄보다 뇌물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형량이. 그리고 알선수재죄는 그거를 돈을 준 서희건설 이봉관 뭐 이런 사람은 처벌이 안 돼요. 그러나 뇌물죄는 준 뇌물 공여자도 처벌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이어가 보자면 네. 오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오전에 이제 피의자로 출석을 했잖아요. 그럼 특검은 이봉관 그리고 그 사위 박성근 전 뭐 국무총리 비서실장이기도 했던 이 인물을 통해서 뭘 더 알아내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자수서란 걸 썼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우선은 그것도 지금 뇌물죄로 바꿔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사위가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된 게 이 대가성 관계로 그 대가로 이 3종 세트 다이아 이런 거 받고 해준 거냐. 이제 이거를 더 또 입증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 이봉관하고 이 사람들의 또 진술을 받아야 되거든. 이제 그거를 하려고 부르니까 지금 진술 거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김성근 사위 그 친구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박성근. 예. 박성근. 그 사람은 너무너무 잘 알죠. 이 지금 뇌물죄로 바뀌고 본인 장인도 뇌물 공여범으로 잡혀간다. 그러니까 일단 분리할 때는 진술 거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매관매직 얘기를 우리가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특검이 지금 주목을 하는 것 같고 사실 서희건설은 그 대선 기간에 양재동 캠프라고 불렸던 그 사무실 그렇죠. 관련해서도 분명히 들여다볼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갈래의 수사가 저는 가능할 예. 거라고 보이는데 일단은 서희건설 쪽에서 건넸다라고 하는 뇌물이라는 게 그것만 있느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지 자수서 밖에 있는 귀금속들이나 명품은 없는지 일단 물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대답은 예.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뭐 양재동 캠프의 경우에도 사실상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제공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대가를 또한 원했는지를 일단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봉관이 국가조찬 기도 회장이었잖아요. 예. 근데 부회장 이배용 씨가 최근에 드러났다가 직을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형태로 이봉관 씨가 누구에게 또 김건희가 명품과 귀금속을 좋아하니 내가 했던 방식으로 매관매직을 할 수 있다라거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유혹을 했거나 뭐 정보를 알려줬는지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인물이 연결해줄 수도 있다. 그렇죠. 다리를 놔줬을 수 있겠죠. 이배용이 특별히 그런 인물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추가적인 내용도 조사해야 되고 이게 이봉관 박성근의 경우를 보면은 그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를 불만족스러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 총리 자리라든지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데 서희건설은 사실 건설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권이나 사업들을 벌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가적인 대가로 뭘 받았는지도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조합 관련해서 서희건설이 송사에 걸려 있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역 주택조합에 뭐 다른 대형 건설사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일종의 민원 해결 창구로 썼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박성건 검사 출신 사이. 예. 이 사람을 철저히 털어야 돼요. 네.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알짜배기 자리예요. 예. 뭘 잘 모르니까 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모든 대한민국 정보가 그걸로 다 옵니다. 예. 네. 그 누구가 여기 있었냐면은 그 한 2달 전인가요? 그 한덕수가 예. 총리 때리치우고 이제 대통령 나온다고 했잖아요. 나오기 전에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손영택 변호사. 굉장히 빨리 먼저 나와서 나와가지고 캠프 차렸던. 차리고 예. 손영택 변호사 저도
잘 아는 후배인데 손영택 변호사가 누구 사람이냐 하면 원희룡 장관 사람이에요. 원희룡의 최측근이야. 예.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3년 동안 윤석열 김건희한테 거의 저는 후계자 어떤 낙점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총리실 비서실장에 자기 측근을 꽂은 거예요. 국정 예. 전체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 박성근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그리고 그 이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했다 경선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바랬겠느냐? 소위 말하는 뭐 나토 3종 세트 외에 더 간 것은 없겠느냐? 그렇죠. 근데 이제 건네간 물품이나 로비했던 그 결과물과 실제 대가로 이어지는 거는 연결을 해보면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차관급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억여 원 정도의 명품만 건네줬다라고 알고 있고 양재동 캠프 제공한 거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건 알려진 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배용 씨 같은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장이 장관급이에요. 근데 금거북이 10돈으로 그거를 매관매직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거북이도 지금 10돈이 아니라 5돈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예, 더 나오고 있을 있는데 겁니다. 더 있을 왜냐하면 겁니다. 5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예. 그리고 저는 보통 5개씩 세트로 판대요. 아 예. 그래요. 저는 이 이배용 씨가 정말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의 이권을 아이들의 교육, 왜곡된 아이들의 교육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게 사실은 좀 가장 리박스쿨에 관해서도 이 사람이 입장 표명 안 했잖아요.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였고요. 네. 예. 그 손효숙 대표라고 리박스쿨의 그 대표하고도 관계가 있다라는 네. 부분. 사실은 이제 국가교육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그 뭐 국가의 교육 계획을 세우는 데거든요. 뭐 5년 계획, 10년 계획,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말하자면 이제 금거북이로 만약에 그러니까요. 얻은 거라면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일일 텐데 꼭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사태만으로 이게 마무리가 되면 되겠느냐? 안 되죠. 예, 이 비판은 동시에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 여기에 제가 그 언론에서도 나오던데 예. 우리가 좀 국민들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조찬기도회라는 거 있잖아요. 예. 조찬기도회. 그거 반드시 없애야 돼요. 그거는 전두환 군부 독재 때부터 있었거든요. 예. 그 조찬기도회에 나와서 대통령이나 그 다 독재자들을 불러가지고 종교와 독재가 같이 결탁해서 우리가 정교 분리가 헌법상 원칙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도 예. 그렇고 네. 특정 종교가 대통령 독재자하고 같이 해먹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과거에 엄청 많았는데 이번에 또 그게 드러난 거지. 이거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뉴스는 이제 내란 특검에서 오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과 대구에 있는 자택 그리고 지역구의 사무실 그리고 의원실 등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출국 금지 조치가 됐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2월 3일 비상겸 당시에 의총의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에서 국회, 국회에서 당사 이렇게 계속해서 바꿔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계엄 당시에 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수행했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도 압수를 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로 통화했던 내역도 지금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그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 아니냐라는 혐의가 지금 가장 중요한 혐의로 보이는 것인데 네. 글쎄요. 압수수색 영장만 보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 부분이 적시가 돼 있고 또 하나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말하자면 어떤 것을 어겼다라고 보는 거죠 특검에서는?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는 말 그대로 이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서 그 이제 표결 해제 표결을 방해한 그 특정한 예, 주요 예. 임무 이제 그거고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이제 뭔가 일을 잘못했다 이런 건데 예. 아마도 이제 이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해 가지고 이제 그 같은 의원들한테 여기 들어오지 마라 어디로 하라 이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거지. 네. 의원들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통화했던 내용들을 좀 보자면 그게 중요합니다. 12월 3일 밤 11시께 그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과의 통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1시 11분 한덕수 전 총리하고 약 7분이 넘게 이 통화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분쯤 후에 11시 22분 윤석열과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공소장에 보면 뭐 추 대표 걱정하지 말라 정도의 통화 내용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그 내란 특검에서 브리핑했던 내용 보면요.
추경호 한덕수 간의 7분 통화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니까 네. 이게 뭐 조사 중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뭐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더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7분이면 꽤 긴 통화 아니에요. 그쵸. 네.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많았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네. 예. 자경씨 평론가부터. 네. 예.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통신 기록이 나온 거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기존에 나왔던 뭐 각 인물별로 왜 통화를 했는지에 대한 뭐 해명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그걸 뭐 그대로 믿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추경호 한덕수 간의 통화는 11시 11분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한덕수가 계엄 전반을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원내의 상황을 추경호한테 전달받고 또 추경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마 한덕수도 대통령에게 들었던 얘기를 전달해주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었는지. 게다가 물론 추경호 역시도 윤석열과 통화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더블 체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7분이라는 길이가 일단 짧지는 않아가지고 그렇죠. 특검 쪽에서도 이거를 뭐 추론하거나 예상해서 담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강제 수사에 돌입했고 구체적으로 뭐 3자 대면을 하든 뭐 나중에 실제 대질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대목들은. 예.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가 영장이 기각된 배경 중에는 상당히 특검에 많은 협조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가 만약에 추경호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준다라고 한다면 추경호한테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예. 저는 궁금한 게 추경호는 저는 확신범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예. 표결을 안 했던 추경호 휘하 수십 명의 위원들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데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면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예. 이 사람들이 뭐 유치원생 견학 가듯이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냥 추경호 말만 듣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움직였다 이러므로 인해서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건지 이 사람들도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행위가 어떤 것이었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냥 모여서 앉아만 있었다. 나는 아무 내용 몰랐다. 이런 몰랐다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해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떠어떠한 행위를 나는 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지금 뭐 수사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으니까 네.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함께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던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조지현 의원인데요. 누구예요? 조지현 의원은 그 대통령실 초기 윤석열 정부 초기에 계속해서 그 행정관으로 있다가 나중에 출마를 해서 경북 경산에서 꿀지역구죠. 예 경북 경산이라고 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초이노믹스의 최경환 전 장관이 있어요. 이렇게 박근혜 때 친박의 네. 뭐 아주 큰 인물로 알려져 있었던 이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왜냐하면 이제 최경환 전 장관은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의원이 된 조지현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부대변인단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 사실은 대통령실 인연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이제 추경호 그 원내대표가 함께 그 대표실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신기하죠. 당시 그 국방장관 김용현 전 장관하고 통화를 했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의 이제 해명은 다음 날 그 부대 이전 관련해서 이제 면담이 있었는데 일정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전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김용현 전 장관과의 통화는 좀 뭔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진짜로 이거 중요한 건데. 예. 보십시오. 이제 국회 쪽에 있는 추경호 입장에서는 지금 계엄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대통령실하고 연결이 바로바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실 정보를 지금 한덕수가 7분 통화를 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 계엄이 가장 중요한 김용현이가 또 추경호한테 어쨌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조지현이 이런 사람은 그냥 중간 전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조지현 의원하고 김용현 전 장관하고 통화한 시간이 지금 한겨레 단독으로 방금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오후 5시 35분 정도에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를 해서 조지현 의원하고 통화가 37초가량 통화가 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러니까 조지현 의원하고 통화 마치고 그날 울산에서 김장 행사에 있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이때 서울로 올라오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상민 전 장관과 김용현이 또 통화를 합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엄 실행의 주요한 포인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시간에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조지현 의원도 이 시간에 통화를 했으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은 추경호가
이제 국회 쪽에서 계엄 해제를 이렇게 방해하는 책동을 했느냐 이제 이건데 그런데 추경호는 정보를 정확히 알고 지시를 받아야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국회 안에서 예. 네, 지가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 쪽에서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한덕수하고 김용현 쪽에서 그거를 전달을 했다. 이렇게 봐야지 맞고 저는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한덕수가 지금 구속에서 빠져나갔잖아요. 예. 이 진짜 조원석 내란 특검 이거 진짜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불구속 기소를 해놓고 자꾸 언론에다가 한덕수가 이렇게 나쁜 짓 했다 계속 뿌려요. 예. 또 공소장에도 그렇게 써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도 막 많이 단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그 국무총리 밑에 이제 장관들을 조율하는 게 국무조정실장이거든요. 그렇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 친구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서울대 경제학원 오고. 그런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이 사람 불러서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방기선 실장이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이 끝나고 나서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을 때 이때 한덕수 전 총리가 그렇습니다. 기다려보자. 기다리자. 그러면서 1시간 이상을 지금 기다렸다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거는 윤석열이가 2차, 3차 내가 때리면 계엄 또 때리면 돼. 이제 그러니까 한덕수는 완벽한 방조범은 맞아요. 그러니까 조원석 내란 특검이 방조 혐의를 근거는 굉장히 법리적으로 잘한 거거든요. 특정하게 단전 단수 이렇게 돼야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 수개를 완전히 포괄적으로 도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뭐 그렇고 그래서 방기선 실장을 예. 부르면 아하. 한덕수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다 알 거예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검의 수사 포인트 같은 걸 지금 그렇습니다. 짚어주신 내용이 그렇습니다. 되는 건데 네. 정황은 전화 통화를 이렇게 했다라는 게 있는 것이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분명히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시간을 기다려보라라면서 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전에 대통령실하고 통화를 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다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보십시오. 국무총리한테 윤석열이가 어떤 지시를 할까요? 뭐 이제 행안부 장관한테는 단전 단수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하고 예. 총리한테도 지시를 했다는 문건 이게 이제 있다 하는 거는 나왔잖아요. 지금. 도통 기억이 안 난다잖아요. 내용을 지금 예. 보는 거지. 아니, 저도 미치겠어요. 그게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예.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도 나오고 공소장에 돼 있다는 게 주요 각 정부 기관한테 기관의 출입물들을 다 폐쇄해라라는 지침이 내려갔다. 아, 라는 그래서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체부 통해서 한예종 폐쇄한 것 아니냐라는 네, 네, 의혹을 네, 지금 네. 제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거예요. 전 정부 부처가 계엄이 떨어지니까 폐쇄하라. 예, 예. 그럼 그거를 한덕수 총리가 뭘 하진 않을까요? 밑에 지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방기선이가 하지도 않아요. 급수가 높기 때문에 그 밑에 국무차장이 하는 거예요. 예. 국무차장실에서 실무자들이 전 부처에 뿌립니다. 근데 차관들한테. 국무차장은 차관들을 총괄하거든. 차관 중에 차관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방기선 밑에 국무차장을 부르면 실무적으로 어떤 지시가 총리한테 있었는지 다 나온다고. 자, 이런 것들을 다 아유. 이런 거는 여기 아니면 아니, 다른 데서는 절대로 못하지. 특검팀에서는 밥 먹고 이것만 하는데 알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많은 지금 시간. 아직 언론 보도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무총리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원석이 지까지 뭘 알겠어 지금. 그리고 저기 조지현 행정관의 경우에는 지금 저는- 의원입니다. 조지현 예. 의원, 조지현 의원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윤석열과 아주 가까웠고 당선인 시절에 이제 비서실에 있으면서 윤석열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 인사다라고 이제 평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었기 예. 때문에 12월 3일에 그 긴박했던 상황들을 좀 살펴본다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믿음도 뭐 일부 있었겠지만 원내대표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한 명의 마크맨으로서 이 상황이 만약에 흔들리게 되거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약에 겁이 많아서 이를 그르치게 될 경우에 하나의 또 연락책으로 둘 사람도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표실에 추경호, 조지현이 같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추경호에 주목하고 있지만 지금 박영식 평론가 말은 이 추경호가 다른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심어놨어. 그 옆에 나의 진짜 신복을 옆에 웬일이야. 붙여놨을 수도 관료 있다. 출신들은 겁도 그렇죠. 많고 또 이게 다선 의원들은 사실 이 상황에 따라서
따라서는 자기가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조지현 전 행정관 현직 의원을 옆에 둠으로 인해서 추경호의 상황 관리를 조지현에게 맡겼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정이죠. 추정이죠. 네. 뭔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추정입니다. 네. 이거 우리도 그거 만들자. 이건 출연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런 거 늙읍시다. 예. 자, 오늘 1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2부에는 내란 특별재판부하고요. 검찰개혁 관련된 아마도 굉장히 뜨거운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혜 씨와 박영식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은 그 발언량이 좀 적었죠? 네. 평소보다. 네, 근데 댓글에 말 너무 많이 많다고 해가지고 말이 많다고 그랬다고 누가? 아니. 존재감만으로도. 오윤의 천재다라는 댓글을 내가 봤는데. 네, 다음번에는 눈치 보지 않고 껴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지금. 네. 예, 좋습니다. 네. 예, 오늘 가성비가 있어요. 상당히 늦게 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윤혜 씨하고 박영식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